여기는 하라주쿠 베이프입니다. 진짜 이거는 제공이 깔끔하네. 아 진짜? 베이프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오늘이 토요일인데 원래 예전 같았으면은 야세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에 줄이 어마어마하게 저희도 아마 서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섰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이 파리만 이렇게 날리는 왜 베이프가 지금 그렇게 됐는가 팬심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베이프를 보고 왔는데 일단 우라라주쿠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려질 때 제일 기여를 한 브랜드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중에서 제일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브랜드가 베이프죠. 베이프인데 그 브랜드가 요새 가면은 정말 요새는 파리만 날린다. 결국에는 베이프가 1993년도 정도에 만들어졌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된 브랜드예요. 그 정도 되면은 원래 브랜드가 30년 정도 되면은 이제 클래식? 뭔가 안정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망할 위험 없는 정도의 브랜드가 돼야지 정상인데 요새는 파리만 날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패션이 좀 뜨면서 우리나라 도메스틱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정말 길어봤자 뭐 10년 좀 유명하다는 도메스틱 브랜드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한국 패션이 한때 유행이 아니라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런 팁들을 일본 시장을 보면서 얘기해 보면서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프라는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베이프가 또 있네요. 저희가 또 최근에 산 베이프인데 베개입니다. 베개. 베이프가 이제 1993년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문화복장학원 출신이잖아요. 베이프에 대한 설명부터 할까? 일단은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시는 분들 꽤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키스에이프? 그 키스에이프 맞나요? 키스에이프 뮤직비디오에서 아마 샤크우드를 입고 그 키스에이프라는 사람이 엄청 래퍼가 뜨면서 많은 분들한테 저 브랜드 어디 거지? 서치해 보면서 유행 아닌 유행이 2차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니고가 디자인을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마 유통과 출신 아니에요? 네, 전작가. 지금 아마 전작가 출신인데 그때 전작가를 나와서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뽀빠이라는 잡지 시리즈가 있는데 뽀빠이도 있네. 다 있네 여기. 준비된 유튜버. 네. 이 뽀빠이 제가 아마 인스타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짧게 이 잡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유일하게 슈프림이 광고를 내는 잡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서 벌써 1993년도 1년 정도쯤에 니고가 들어가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길 나와서 아는 디자이너랑 베이프를 만든 건데 일단은 우라라주쿠라는 게 하라주쿠의 뒷골목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지들끼리 노는 듯한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티셔츠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고 이제 좀 팔리기 시작하니까 굿즈도 만들고 후드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컬렉션이 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밴드가 유행을 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릿, 뭐 힙합 이라는 게 이런 거를 유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릿 패션, 베이프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하라주쿠라는 곳이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 핫한 곳으로 옷 좋아한다 싶으면 다 하라주쿠로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라주쿠에 있었던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도 하고 베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 때 이제 하라주쿠에 명품 거리 오모테산도 하라주쿠랑 오모테산도랑 이제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디올, 뭐 마르젤라 그런 하이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좀 죽었는데 국내에선 죽었지만 그 브랜드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짬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해외 나가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 때 해외로 나가서 점점 커져서 그게 빵 터진 게 2015년, 16년이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힙합이 유행할 때 이제 아티스트들이 베이프 후드를 입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라는 지코
엄청난 획을 그은 오디션 방송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베이프가 빵 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매주 직접적으로 이제 줄도 서보고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지는 저희가 제일 잘 알 정도예요. 그 현장이 있었고 그런 경쟁을 하면서 살아남았으니까 인기의 규모를 아는데, 근데 이제 베이프가 이제 매주 매달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느꼈죠. 너무 무려먹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근데 어쨌건 이제 베이프가 이제 2000년도에 그렇고 뭐 퍼렐이라는 아티스트를 만나고 뭐 홍콩의 이제 IT 기업에 지분을 매각을 하고 일본 도메스틱 브랜드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일본 브랜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팔려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그 시기와 맞물려서 터졌는데, 30년 정도 된 그 베이프가 이제 좀 스트릿이라는 브랜드가 유행이 살짝 사그라들고, 그리고 플러스 코로나라는 현재 경제 상황이 맞닿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게 좀 자리 잡아도 될 정도의 짬밥인데 30년 정도 했으면, 근데 아예 뿌리조차 흔들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유행 플러스 유명인들이 입게 되고 많은 소비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그 핵심이 없으니까 소비자들이 단순히 유행 때문에 구매를 한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바뀌니까 전혀 이제 매니아들이 사라지는. 근데 이 구조가 한국 패션 시장이랑 너무 완전 한국 시장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 나가도 지금처럼만 한다면 결국엔 10년, 15년 뒤에 사라질 게 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라라주쿠를 대표하는 도메스틱 브랜드가 30년을 버텨왔는데 지금 떡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배우고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30년 이대로라면 30년도 못 가. 30년이 뭐야. 난 도메스틱이 10년 가면 진짜 그거는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 도메스틱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30년 된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점점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소비층 그리고 그 브랜드들을 운영하는 그 사람들의 그 방향성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방식, 그리고 그 방식이 아니면 안 팔리는 구조, 소비 구조. 그러니까 그 구조가 결국에는 베이프도 지금 거의 30년이 된 베이프도 결국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가면서 뭔가 새로운 활동을 많이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겠죠?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 활동 플러스 매출이 유지가 안 되면은 브랜드 자체가 유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팔리는 거, 그리고 옛날에 초반에 했었던 한정판 그런 기획들보다는 뭔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량 생산, 대량 판매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 소비자들이 내가 왜 베이프를 좋아했지? 아, 나 그냥 그 연예인들이 입어서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엔 유행이 지나버리면 그 브랜드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왜 또 구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소비 형태로 가기 때문에, 물론 그런 소비 형태 때문에 우리나라 도메스틱이 큰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아는 뭐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도 향후 몇 년 뒤에는 다 없어지거나 추억 속의 브랜드로. 추억 속의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은 해외 이제 큰 자본에게 팔려 나가거나, 결국에는 오리지널 한국의 패션 시장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프랜차이저 되고 결국에는 더 도메스틱 브랜드가 더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결국에는 정말 괜찮은 소비 형태를 누가 입어서 아 이쁘다, 이것부터 나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옷을 고를 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입으면 최고지, 근데 그 이상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패션 시장에 목말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깨어있는 분들도 되게 많고 능력 있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결국엔 그거를 이끌어주고 그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입니다. 근데 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이런 활동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이러는 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일본의 부흥기를 이끌어왔던 베이프, 하지만 그 브랜드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패션 시장이 가야 될, 어떻게 갔으면 하는 바램? 바램?
브랜드로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분들을 좀 생각을 공유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자기만의 팔레트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뭐 이색 저색 있으면 매번 그거를 다 닦고 새로 짜기보다는 그거를 짜놨던 거를 그냥 잘 킵해뒀다가 원래 새로운 색깔이 들어오면 그것도 섞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만의 색깔을 놔두되 새로 첨부하는 플러스 알파. 그냥 플러스 알파죠. 내가 입고 나서 뭐 트렌드가 있거나 내가 입고 나서 내가 원하는 디자이너 뭐 브랜드에다가 이제 트렌드를 입히면은 진짜 그거만큼 멋있는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되 내 자신은 확실히 뚜렷한 존재를 좀 확립해주는 게 저의 입장?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근데 그런 소비 형태를 할 수 있게 디자이너들도 파이팅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퓨주얼 강터치를 이제 하면서 좀 더 저희의 이제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 영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리셀이라는 걸 해왔고,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건 말 그대로 매번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내가 뭔가 문화에 대한 도움이 되고 좋은 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저의 색깔을 갖고 후회하고 싶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서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괜찮게 살았다, 방향성 있게 살았다 라는 영감을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의 방향성을 많이 고민하면서 말로 하면서 부족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이어가고 싶고 더 많이 생각을 해서 한국 패션에 더 괜찮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